클로징 벨라이브. 안녕하세요. 4월 18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시지? 옷을 좀 나 이렇게 여기가 넓지? 새 옷이라. 어깨가 넓어서 그런가? 오, 화사하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금요일도 돌아왔습니다. 네. 두 분 한번 모셔보죠. 하창호 본부장님, 김장호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침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분께. 왜 또 예의 없었어? 안 왔어요. 어이구, 안 봤구나. 아예 안 왔어. 제가 못 왔습니다. 아예 안 왔어. 근데 안 오시니까 좋아하시더라고. 아, 그래요? 오히려 어. 두 분의 얘기가 쏙쏙 들어온다고. 민준이가 없는 게 더 낫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침에 어디 갔냐고. 참고로 제가 그거 하나만 해명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네. 지금 이제 4월 5월 가죠. 4월까지. 주중에 술 먹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요? 네. 굉장히 단 한 번도 없어요. 올바른 생활하셨네. 네. 이제 성장했어요. 아우, 고맙습니다. 성장했어. 예. 근데 그거 알아요? 응? 도둑이 제발저린다. 우리 아무도 안 물었어. 그러니까 아니야, 그런 아직 줄 술 알았어. 먹었냐고 아무도 안 물었어. 오프닝 벨 때 80%가 술 처먹고 안 왔다는 거였어. 그래요? 네, 왜냐면 내가 9시에 누워서 그거 다 봤거든. 누워서. 앉았어요. 그럼 뭐야? 9시부터 계속 들었어, 두 분 거. 왜 안 오고 들었어? 그게 아니라 그 아이폰 쓰시는 분, 아이폰 쓰세요? 응. 업데이트 있었죠? 뭐야? iOS. 업데이트 있잖아, 소프트웨어. 없었어. 있었어. 내 업데이트 하니까 자동 업데이트 되면서 알람이 없어졌어. 다 꺼졌어. 그럴 수도 있지. 제 잘못은 아니죠. 기술적 오류인데. 너 어떻게? 빨리 시장 보러 넘어갈까요? 뭐야? 그럴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예. 하지만 술 먹고 막 늦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예, 기술적인 오류. 네. 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금요일은 다시 한번 좀 시장에 올라줬습니다. 네. 0.6%, 0.8% 갈수록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닥은 한 1%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네. 717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피는 2484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왜 파는 거예요? 그걸 또 오늘 물어봐야죠. 왜 파는 건데? 누나가 말해봐. 외국인? 어. 외국인 친구 많잖아요. 왜 판대요? 걔네는 한국 증시에 관심 없어. 팔고 사고 할 게 이거네. 아. 외국인은 한국 증시에 관심이 없네. 관심이 없다. 정답이네. 그럼 질문은 왜 관심이 없을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관심이 여쭤볼까요, 바로? 나도 모르지. 우리 오늘 방송할 수 있을까요? 이런데 내가 가만히 있어? 이런데 내가 가만히 있냐고. 안 되지. 알겠습니다. 하창호 네. 본부장님 코멘트? 네, 어떤 거요? 뭘까요? 외국인? 아니요, 뭐 오늘 장 플러스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뭐 외국인은 아직 좀 대외 변수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닐까 뭐 생각하고 있고, 뭐 공매도 물량 꽤 있을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선물이 좀 들어왔으니까 네, 뭐 기간이 조금 700억 정도 들어와 줬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좀 애매하잖아. 매일매일 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연속성이 좀 덜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급 동향 보니까 3월에는 미주랑 영국계가 그래도 좀 들어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삼성전자가 많이 담여진 것 같은데, 요번 달 같은 경우에 좀 한 달이 또 끝나갈 때쯤 수급을 좀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방산이랑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에서 안 나갔으면 수급 조치는 안 나갔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차차 또 시간 지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수는 오늘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484선 플러스 0.59%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플러스 0.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거래대금도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선물에 대한 동향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미니 선물 생각해보니까 오늘 휴장이더라고요. 미국 휴장이어서 네, 요거는 뭐 의미가 없었고요. 그다음 니케이가 1%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었고,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아웃퍼폼을 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아침에는 1416원 선까지인가 아마 NDF가 빠졌을 텐데, 네. 1422원까지 좀 올라와서 요 환율 떨어지는 거 조금 아쉽게 됐고요.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1,500개 이상의 상승 종목이 있었고, 뭐 오늘 이슈에 따른 순환매가 되게 강했기 때문에 뭐 네. 매매하시기에는 뭐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는 내내 일본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상승률이 거의 한 0.9% 똑같습니다. 네. 동행합니다. 네, 월, 화, 수, 목, 금 내내 그래요. 네. 일본하고 동조화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눈치를 영향 받겠죠, 당연히. 네. 음. 왜냐면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관세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일본으로 먼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일본 증시가 좋아지게 되면 우리도 이제 향후에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왜 물어봤냐면 네. 우리나라가 항상 지 혼자 무언가 결정할 때는 거의 없고 그렇죠. 중국하고 커플링 되거나 나스닥하고 커플링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디랑 커플링이 되는데 네. 지금은 일본 같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일본 내부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일본이 오를 것 같다 이러면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완전 채널링이 됐다라기보다는 일단 관세 쪽에서 또 우리나라가 얘기가 다 끝나면 일본이랑 따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협상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또 자체적으로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약간은 좀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영향이 크니까 수출. 결국에는 이제 관세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선 쪽으로 넘어가겠죠. 오늘 뭐 대선주들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달려줘서 예. 뭐 한 달 반 두 달 정도는 어쨌든 그 부분은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놓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크게 의미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김정일 본부장님 어떠세요? 일본하고 커플링. 커플링 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지난주에는 좀 달랐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관세 그 같은 모드로 협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통되는 게 자동차는 아니고 반도체가 똑같이 있으니까 임팩트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공통의 5대 그 동맹국에 들어가니까 같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분리가 되는 건 넘버가 다를 경우에 분리가 되겠죠. 걔네 20%, 우리 뭐 15% 하면 달라지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일단 같이 가보고 보는 겁니다. 환율이 혹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환율도 우리가 특별히 뭐 더 나쁘게 변수가 다 자리 잡을 건 없으니까 못하진 않은데 또 그렇다고 뭐 앞전하기는 아직 증거가 부족하고 그런 형국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관세 협상 잘 마무리됐어요? 뭐 근데 아무 얘기가 없네요. 추가적으로 great progress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what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무 얘기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어땠어요? 두 분은 이번 한 주 정신 없었다? 약간 종잡을 수 없었다? 대선 테마만 같다?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됩니까? 오늘 장 마감을 하니까.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는 대선 테마가 중심으로 한 꼭지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관세의 영향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부의 행보가 있다거나 뭐 아니면 미국과의 스토리가 좀 더 연속성이 있다거나 뭐 그런 쪽이 좋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오늘 뭐 조금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해운주 같은 경우도 결국엔 이제 미국의 액션이 나와서 예. 변동성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수혜로 거론이 됐었던 조선주도 좀 변동성이 생겼고 뭐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뭐 이슈는 좀 명확하게 반영이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정책 플러스 해외 수출 기대감 두 개 동시에 붙어버리니까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2만 원에서 2만 6천 원까지 한 2주밖에 안 걸렸어요. 이 덩어리 큰 게 한 30% 정도 올랐는데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뭔가 이슈가 명확한 쪽도 꽤 재미가 있는 시장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네, 일단 제가 아침에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미국장에서 전반적으로 보합이고 좀 애매했잖아요. 네. 근데 그 작은 주식 러셀 그건 올랐거든요. 네. 오늘 미국장이 열렸으면 좀 더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정체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되는데 하루 빼고 다 올랐어요. 네. 뭐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그래서 좀 호재에 좀 반응을 하려는 성향이 좀 보이는 거 아니냐 경향이 이런 생각을 하고 호재에 반응한다라면은 작은 종목이나 그런 주식이 더 튀겠죠. 코스닥이라든지 미국 같은 러셀 2000 같은 경우니까 그러면은 호재 반응 다음 주에 확실하게 뭐가 나오면은 진짜 크게 반응. 이렇게 되면 진짜 2,500을 진짜 한번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민감한 게 네거티브보다는 파지티브 쪽에 반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는 아주 좋았다.
폭은 크지 않았어도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시 30분 지나가고 있고요.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습니다. 네. 정수환님께서 땡땡땡 더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맙소사돌님께서는 소주 한 잔 가자. RMBM님께서는 금요일입니다. 아우, 땡땡땡. 금요일이에요. 소울님님께서는 민트 5승 축하 신난다 아. 말씀해 주셨는데 5승이에요? 아까 내가 못 봤는데. 이제 오수. 맞아요. 그래요? 이겼어요? 확실히? 그 결과는 이제 네, 나중에. 4시 20분에 근데 같이 확인해 주시면 VK 감사하겠습니다. 둘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미없다라고 말씀해주신 탈감님 계시고요. 땡땡땡 지영님 들어오셨고요. 제이슨 리님, 안지연님, 괜찮아님, 민돌아빠님, 정수환님, 뷰티풀 엔젤님, 갈치조리님 많은 분들이 주디님께서 결석 사유임을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까 여론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예, 저를 말이라고 하고 있나. 예, 그래서 변명이 아니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못 일어난 거고 네. 200%제 불찰입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지각 결석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지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사실 이제 늦으면 안 오니까. 아이 늦었다. 아이 안 갈래? 오늘도 9시에 일어났어요. 9시. 9시 제가 정말요? 여기 바로 앞에 살잖아요. 차 타고 3분. 그래서 갈까 그러면 했는데 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늦는 게 낫네. 작가님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지각은 절대 안 된다. 그럴 바에 그냥 쉬어라. 그게 쉬는 게. 하고 저는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했죠. 근데 살다 보면은 1년에 한 2번 정도는 지각이나 결석이 있을 아니요, 수밖에 안 돼, 없어요. 안 돼, 안 돼. 절대 안 그게 됩니다. 인간답지. 아니에요, 절대 이제는 없습니다. 나는 항상 그랬는데. 싫어요. 이제는 지각 결석 되도록 진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대단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코스피 0.5%, 코스닥 0.8%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21선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21선 딱 터치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이제 뭔가 될것 같긴 관세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다? 한데. 내성.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요? 왜냐면 좀 지겨워지는 것 같아요. 관세 얘기가. 관세 지겨워? 맨날 하니까. 아니에요? 이제 난 떨어질 때 된 것 같은데. 어. 요 정도 정도? 요 정도 2003. 근데 이번 주 내내 그 얘기 하다가 지금 지는 거 아닌가? 왜 시장 안 떨어져? 스튜디오 드래곤 어떻게 됐어? 스튜디오 드래곤. 올랐어. 막판에. 0.3% 뭐예요 이거? 이건 아니지 진짜. 알겠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21선 위에까지 다시 회복한 시장 코스닥도 역시나 717포인트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이번 주 지나고 조금 더 자신감을 갖나요? 아니면은 경계심의 비중을 더 둘까요? 아직까지는 반반이라고 친다면 지금 어쨌든 분위기는 관세 스토리가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는 거는 급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밑에서 충분히 많이 기회를 줬기 때문에 뭐 사실 분들은 많이 사시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느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번에 샀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막 풀베팅 해봐 이런 선택을 하시려면은 보통 그렇게 뒤늦게 할 때 물론 지금 레벨 다운은 좀 낮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방이 아직까지 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면은 그 생각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자금 그 비중을 잘 나누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가격 레인에서 많이 사가지고 네. 잘 버티실 수 있다면 사실 막 거칠어도 상관이 없는 레벨이긴 하거든요. 근데 분명 샀다가 바로 다음날 떨어지면 입에서 막 욕하실 거거든요. 네, 그러실 것 같으면 조금은 한 발 더 뒤로 물러서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고민한 다음에 사도 늦지 않다. 그 정도로 좀 급하진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관세에 대한 스토리가 확 다 풀려버리는 이슈가 생기면 그러면은 이제 내가 현금을 쓰지 않아도 전체적 자산이 오르니까 좋은 거고 뭐 더 샀으면 더 좋은 거긴 한데 뭐 항상 우리가 최상의 선택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한 발짝 뒤에서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네, 뭐 한 52대 48. 52대 40. 좀 더 쓸까? 한끗 차이. 55대 45. 55대 45. 네, 그렇게 봅니다. 뭐가 55예요? 좋은 방향이 55. 예.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지티브한 그 긍정적인 시그널에 좀 더 긍정적인 신호에 좀 더 반응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그거는 반응하는 듯하다가 흡수하려고 하는 것도 같고 그게 아직 시장에서는 그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절대적인 레벨이 아까 2,500이 안 됐기 때문에 항상 말하는 4월 2일 수준으로 안 갔기 때문에 오버했다고 그렇게까지 볼 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직 무게를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애매하네. 그렇죠? 네. 딱 지수가 애매하게 올라왔어요. 애매하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제가 죄송해요. 저 계속 전문가도 아닌데 혼자. 그럼 내가 뭐가 돼? 난 전문가인 척하면서 1시간을 하는. 네.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동안에 두 분이 좀 이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위기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을 던질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애매하니까 그냥 손 놓자 이거는 스탠스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뭐 맞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고용은 어쨌든 탄탄한 것 같아요. 그럼 고용 외에 뭔가 하드 데이터를 건들 수 있는 요인들에서 변수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만약에 일반 투자를 하고 있다면 저는 요번 주는 특히나 더 최근 일주일에 나왔었던 산업 리포트를 싹 볼 것 같아요. 요즘에 산업 리포트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이제 묶어가지고 목표 주가를 대고 올리는 산업군들이 있어요. 그게 특히나 엔터가 지난주, 이번 주 그게 좀 강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서 수급도 좀 잘 들어가고 생각보다 잘 올라가기도 하고 잘 버티기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로 해서 아이디어 한번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스탠스는 이제 관세에 약간 자유로운 산업군들 하나,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한 애들 네. 샥, 그리고 정책은 당연히 껴놔야 되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엔 관세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쪽은 주가가 지금 좋아요. 관세에 자유롭지 못한 애들은 주가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돌파나 고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전자, 나는 이제 좀 약간 고통받는 걸 좀 즐겨요. 약간 떨어지고 하는 거 막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런 스타일인 사람은 네. 후자. 에서 길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내 성향과 내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명확하게 전략이 달라지는 시점이고요. 저는 양방 다 지금은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요. 오. 네. 대신에 전자는 좀 위에 있으니까 이제 끝낼 라인을, 그 고민을 더 많이 하겠죠. 내가 잘못 선택을 했을 때 어디서 잘라낼 것이냐,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할 것 같고요. 후자는 뭐 이제 기간을 고민하겠죠. 이거 사면은 6개월 기다려야 될까 9개월 기다려야 될까 그 고민을 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관세에 영향이 있든 없든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이긴 하다. 그럼요. 지금 레벨 다운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성향 논란이 좀 있네요. 고통받는 걸 아니 즐긴다고. 그러니까 그게 누가 꼬집으면 좀 더 세게. 그러셨구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전부 다 힘들어할 때 이게 지나고 나면은 살 거리라고 했었던 그런 위치일 확률이 높은 거를 이제 오래 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 고통을 즐긴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나에겐 분명 박앤세일인 게 맞는 거고 추후에는 분명 나에게 확정 수익을 줄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즐겁다. 네, 왜냐면 미래의 돈이 나에게 오고 있으니까 언제 올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SM. SM 요즘 흐름 좋잖아요. 엄청 좋아요. 좋아. 너무 좋지. 좋아요. 이 신고 갈걸 SM? 15만 원 믿는다 리포트 딱 멋있게 나왔죠. 그렇죠. 믿는다, 믿었다, 믿는다. 오늘 신고가 찍었네요. 11만 8,500원. 와,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노님이 가장 좀 눈여겨보는 산업, 반도체 빼고. 반도체 아니어도 그 지금 같은 경우는 글쎄, 그러니까 밑에 눌려 있는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뭐 아무것도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산업 리포트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네네. 하나만 딱 본다 그러면. 저는 최근에 엔터 얘기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엔터. 네, 역시 근데 엔터 SM. 중에서도 뭐 말씀해주신 SM이나 뭐 DOU, 뭐 YG 플러스 이런 정도, YG 엔터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JYP랑 하이브는 좀 약간 퍼포먼스가 좀 덜 가서 뭐 그런 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지금 뭐 이제 현대차, 반도체, 저는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자동차. 네, 사다 보면은 많이 나중에 못 써서 아쉽다 약간 이렇게 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그 기간이 막 베베 꼬여 있으니까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는 오 이때 이렇게 많이 샀어요? 약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또 가격대이지 않을까 추후에. 네, 추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아는 방송인도 네. 몇 천만 원이 난 그냥 몇백 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몇 천만 원 중후반 때 그러니까 3전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몇 천만 원이 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방송인이에요. 그거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거든. 그래서 아니 차라리 현대차를 사시는 게 훨씬 낫겠어요 이 얘기를 하려다가 뭐 내가 좀 잘 모르니까 안 하긴 했는데 그 단위로 할 거면 현대차가 낫지 않아요? 아닌가? 현대차도 괜찮죠. 현대차가 나은 것 같아. 왜냐면 배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청 생각보다 적더라고. 삼성전자는 362원, 361원 이렇게 나오니까 와, 한 주당 몇 프로예요? 분기 3% 되나요? 아무튼 뭐 그 정도? 어. 근데 15.4 또 떼야 되니까 사실 별 그건 아닌데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인 거죠. 삼성전자의 10%가 과연 개별주로 치면은 몇 퍼센트의 효과를 줄까? 그거를 봐야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막 뭐 지금 가격대면 그래도 한 30% 이상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긴 한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면 근데 그 30%가 금액이 500만 원이면은 사실 좀 가치가 별로 없을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퍼센테이지는 엄청나게 큰 퍼센테이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뭐 여전히 좋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한테도 네. 여쭤볼게요. 이번 주 지나가면서 네네.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말 동안에 생각할 포인트. 리포트 나온 것 중에서 소개한 IM 투자증권에서 나온 방산 리포트 나온 거 있어요. 그거 한번 엊그저께 나온 거 하고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화장품 리포트 잘 썼어요. IM에서 예, 방산 리포트. 방산, 이게 주로 이제 현대로템 그리고 같이 전차되는 건데 메리츠에서 메리츠에서 나온- 화장품. 네, 네. 근데 메리츠의 화장품 쓴 친구 그분은 원래 하나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인데 굉장히 이제는 완전 시니어죠, 시니어. 그래서 경륜이 녹아나요. 글 같은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얘기를 다 적어놨다고 보면 되고 IM은 그분은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공격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여러분들이 방산 뭐 알고 싶은 거 오늘도 살짝 가져왔는데 그런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서 방산을 그거 보고 너무 사랑하면 안 돼. 주식을. 근데 그 걱정이긴 한데 인사이트를 얻는 데서는 그 두 개의 리포트가 이번 주에 가장 저는 크게 와닿았어요. 저도 좀 어저께 해서 오늘 해서 다 봤거든요. 네. 둘 다 한 50페이지, 80페이지인데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인사이트 두 종목을 사도 그렇고 안 사는데 빠지면 살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보고 하면은 이 프레임이 잡힐 것 같아. 그래서 그 종목 리포트 잘 썼습니다. 그 정도 주말에 보세요. 네, 오늘 뭐 부활절이니까 없잖아요. 미국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없죠. 그럼 저녁은 완전 프리하죠. 금토일 다 뭐 물어보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천천히 생각. 천천히 생각해. 아침을 스킵해서 그래. 아침이요? 네. 그럼 두 분이서 방송 잘하시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 스킵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링크가 안 돼서 그래. 명확호가 안 와가지고 5분 정도 더 있으면 돌아올 거야. 아침 저 다 봤어요. 저기 그 아, 그래? 아침 그 오프닝들 소리 끄고 채팅창만 봤지. 뭐야? 화면하고 다 그렇게 하시던데 맞잖아요. 소리 끄고 채팅창이랑 자료만. 그럼 정확하게 오늘 왔네. 돼지 족발 봤어요? 네? 오늘 돼지 족발 봤어요? 돼지 족발 많이 못 봤는데. 돼지 족발 왜 못 봤어요? 그때 제일 핫했는데. 나 소리 끄고 봤다니. 아, 채팅만. 나 욕하는 거 누가 있나? 여기 또 계시네요. 부자 되는 법님 술 처먹고 안 왔다고 1시간 내내. 네, 제가 오늘 앞발 보여줬는데.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승 섹터 가볼까요? 그러니까요. 네, 상승 섹터는요. 원전, 방산, 금융, 자동차, 변압기, 바이오, 엔터 등등등 있습니다. 오,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뭐 그렇네요. 여러 가지 정말. 섹터가. 지수가 올랐으니까요. 네, 뭐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그래도 1,500개 정도 됐으니까. 네. 자동차가 제법 올랐지. 자동차가. 자동차 자동차. 아까 현대차 상한가 갔다 그래가지고 눌러봤는데 3%. 상한가. 오, 상한가. 상한가. 현대차? 기아도 얼마인데? 2.71%. 18만 7,200원. 이거는 이제 뭐 바닥을 악재가 나올 건 다 나왔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관세가 좀 풀려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혹시나 자동차에서도 약간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정말 많이 떨어지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차라는 기업은 사실 펀더는 너무 좋잖아요. 좋은데 그 부분에서 또 배당도 있고 해서 좋은데, 근데 그 얘기에서 전기차를 일부 전기차를 관세 때문에 생산을 멈춘다는 기사가 있긴 있었거든요. 누가요? 현대차가? 현대차가. 현대차. 네, 그런 내용들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할 때는 보합 내지는 거의 별로 안 올랐어. 거의 안 오르다가 우리 끝나고 나서 나중에 점심 때부터 올랐거든요. 현대차가 물론 토요타도 오르긴 했지만. 오케이. 아, 이런 것도 있네. 미국 매체 최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2년 연속 최다 수상. 아이오닉 5가 미국에서 엄청 핫한 거 아시죠? 핫하죠. 예. 특히 아이오닉 5N. N? 아반떼 N이랑 아이오닉 N. 뭐가 요게 차이예요? 미국에서. 응? 어떤 차이예요? N이 붙으면? 더 고사양. 몰라? 벤츠 타서 모르는구만. 무슨 소리예요? N은 이제 벤츠는 AMG, 그 다음에 BMW는 M 시리즈, 아우디는 RS 이렇게 고성능 라인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거의 스포츠카, 거의 슈퍼카? 슈퍼카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스포츠카 같은 성능을 내는 건데, 현대차도 이제 거기에 이제 컴피트를 같이 하려고 N 시리즈를 내서 아반떼 N, 아이오닉 N. 오. 근데 이제 그런 서킷 돌고 이래도 아이오닉 N이 퍼포먼스가 월등히 좋아요. 오. 다른 그 전기차들이랑 뭐 이런 거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호평을 받았죠. 아반떼 N도 비싸게 풀업 다 때려놓으면 그랜저 가격이에요. 근데도 팔려. 오, 미국에서. 미국에서 핫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팔려요. 아반떼 N. 아반떼가 엄청 잘 팔려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한번 자동차 한번 그 매장들을 현대랑 기아랑 여러 군데 돌아봤거든요. 네. 좀 분위기 좀 보려고. 근데 그 출고가 그 재고 같은 거 보통 할인되잖아요. 소나타나 이런 것도 재고가 있거든요. 아반떼 재고 하나도 없어요. 아반떼는 재고가 아예 없어요. 전 매장이. 그래서 그 구경하려고 해도 특정 매장 딱 하나인가에만 한 대가 있고 아예 재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반떼 신모델이 이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고, 현대차 뭐 잘하죠. 전반적으로 다 잘하지. 잘하죠.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네,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아, 오늘 그게 없네. 한미반도체 오늘 대형주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반도체에서는 많이 그게 좀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SK 하이닉스, TC 본더 발주, 한미와 하나, 승자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요, 맞아. 어때요? 한미반도체 오늘 8% 가까이 갔습니다. 네네. 네. 응원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한미반도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명예커가 판 가격이는 동안에 73,000원. 73,000원 맞아요. 그 정도 가격. 예. 한번 다시 기회 고민해 줬어요. 보세요. 예. 예. 그럼 기회. 기회 줬잖아. 어저께 그래요? 말씀드린 거 기회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뭐 회사의 프로젝션대로 하면 지금 14배도 안 되거든요. PR이 10배 초반이니까 그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하고의 그거는 아니더라도 하이닉스하고 지금 한미반도 싸우면서 하이닉스가 일방적으로 멋대로 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심정이 약간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하나비전이 많이 빠지지 않았을걸요? 하나비전이 보합에서 아까 좀 빠졌나? 하나비전이 0.7% 플러스하다가 막판에 조금 빠졌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둘이 선의의 경쟁을 주가적으로는 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한쪽을 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미 지금 사요? 글쎄요. 오늘 8% 올랐잖아요. 오늘 8%. 오늘 사면 안 되고.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사는 건 그렇고. 며칠 보죠 뭐. 그러니까 제가 적정 가격에 잘 판 거예요. 시차가 있었을 뿐. 그렇죠? 73,000 다시 왔잖아. 196,000원이 오버시팅이지. 난 잘 팔았지. 밸류에이션 잘 때려가지고. 18만 원, 19만 원에서 안 산 거, 14만 원에서 안 산 거만 하더라도 저는 한 번 판 주식은 안 사요. 그건 아주 바람직해요. 네. 그 욕심이 나서 14만 원 갔잖아요. 지나고 났을 예. 때. 덜 갈 거 같아서 샀잖아요. 네. 그 먹을 수도 있어. 19만 원. 근데 19만 원에서 거의 못 팔았을 거예요. 아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욕 바가지라는 거지. 네. 욕하는 게 더 편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로 헤어지면 다시 안 잡아요. 욕하는 게 더 편해. 그냥 이해했어. 내가 알기로 아닌 거 아닌 것 같은데. No. 절대 안 잡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노님도 저 중에서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는 원전 변압기. 원전 변압기. 네, 얘네 각자 원전이 한 요즘 잘 가죠. 네, 네, 한 몸으로 그렇죠. 가고 있는데 확실히 정책적으로 사실은 이제 민주당 쪽은
그 원전 쪽에서 탈원전을 조금은 지지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11차 기본 전력 수급 계획 그거에서 이제 4기에서 3기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AI 투자에 대한 이런 법안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필요하고 인프라가 필요하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기조가 조금 바뀌는 방향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원전주가 한번 그때 정책적으로 꺾이면서 국내에서는 그 부분이 깎이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좀 돌아선다라고 한다면은 뭐 상당히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AI에 대한 힘이 더 실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더 많이 올라야 정상인 거고, 후발로 원전이 좋아지면은 변압기라든지 인프라 같이 깔아야 되니까 그쪽도 같이 좋아지는데 변압기에서 HD현대랑 효성중공업 어쨌든 관세 면제니까 그런 내용들까지 엮어서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덩어리 큰 종목이 2주 사이에 거의 한 30%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기세들을 보면은 확실히 뭔가 에너지 쪽에서도 뭐 좋은 기조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태양광에도 이번에 폴리실리콘 관세 면제 소식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도 당연히 변압기엔 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에너지원이 좋아지게 되면 변압기는 자연스럽게 같이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뭐 원전이라든 저는 인프라 쪽을 좀 보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좀 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김장렬 본부장님도 참 요즘에 설명 많이 잘 해주셨지만 밸류적으로 어쨌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볼 만한 가격대이기는 했었죠. 근데 또 이것도 많이 단기적으로 또 올라서 약간 또 밸류 얘기가 애매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여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이쪽은 사실 노후 변압기가 정말 교체될 게 제가 알기로는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산업과 주가가 괴리가 좀 크게 될 때가 있는데 변압기는 지금 그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원전 같은 경우 저기 언제죠? 1월 달인가? 웨스팅하우스한테 결국은 IP 지적재산권으로 한 건당 1조 원 넘게 준다 라고 얘기를 한 게 확인이 된 거죠? 결과값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 얘기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꼭 그렇게 한다고 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뉴스 커버를 못했어요. 이게 3주 전에 무슨 뉴스가 나온 게 있는 건데 네, 맞아요. 그거 합의했다고. 그게 1억 5천 이제 뭐냐면 체코 계약 이거에 대해서 막 조사가 들어가고 그렇지. 내용을 물어보니까 웨스팅하우스랑 어떻게 잘 하기로 했냐 요 내면을 들여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한테 한 건당 1조 2천억 정도 그리고 다른 걸로 또 2,200억 정도 플러스로 해가지고 이른 우리가 하고 웨스팅하우스한테 IP로 한 1조 5천억 정도 주는 걸로 계약이 됐는데 한수원이랑 이제 정부 입장은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은 뭐 마이너스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사실은 원전이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지만서도 이걸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때리고 뭐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계산이 잘 안 나와서 몰라서 원전은 밸류를 때리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전 쪽에서는 밸류 얘기를 아예 안 꺼내잖아요. 근데 이제 변압기는 밸류 얘기를 꺼낼 수 있으니까 밸류 얘기를 꺼낸 거고 근데 이제 아까 여기 채팅방에 어떤 분이 써 주신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가 연구용 또 수출을 한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왔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들이 되게 있고 그다음에 현대건설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그 수출 지역이 다변화가 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원전 쪽도 지금 뭐 베트남이랑도 수리가 지금 열리려고 하고 있고 체코 있고 기존에 하던 데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역들이 다변화되고 있는 기조. 그다음에 AI 투자가 확대가 되면 결국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수준으로는 에너지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재생에너지로 할 것이냐? 재생에너지로는 택도 없죠. 그럼 유럽이 SMR 쪽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지금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답이 안 나와요. 그럼 할 게 결국엔 원전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 스토리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웨스팅하우스에게 뭐 기술료를 주고 하는 거는 이게 너무 많이 퍼지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부분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간에 원전이 확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거를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로열티 부분도 사실은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 부분은 더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충분히 또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추가적인 뉴스 업데이트에 따라서 이제 원전이 더 많이 올라갈 거냐
아니면 적당히 올라가다 끝날 거냐, 그 룸 정도를 제한하는 정도의 요인으로 보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가 지금 드는 생각입니다. 네. 뭐 원전 하시는 분들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요 기사를 한번 보셔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의 분쟁, 여기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한테 얼마를 주기로 했다라는 한수원의 이야기. 근데 네. 계약 전체로 보면 불리하지 않다. 근데 이제 K원전의 기술 독립에도 좀 불리하다. 왜냐면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APR-1000 요게 한국이 독자 개발한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왔는데 네. 기술 사용료 지급으로 요게 1조 5천억을 줘버리면 그동안 독자 개발한 거다라는 주장 자체가 좀 희석이 되고 미국 정부의 원전 수출 통제에 대해서 미국 수출이 뭐 통제되고 말고 이거에 대한 명분도 좀 잃게 되는 거다. 결국 우리가 오케이 하고 주는 거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원전하고 아까 뭐 얘기했죠? 변압기. 변압기. 네. 변압기도 요즘 잘 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저는 변압기가 정답인 것 같아요. 변압기. 왜냐면 인프라에서 성배전이 꼭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변압기는 수출입 데이터도 나오고 수주도 많이 받고 있고 산업이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거 맞고 노후 변압기 아직 제대로 교체도 못했거든요. 네. 이쪽은 확실히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뭐 전쟁도 많았고 화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보면 인프라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원전도 헷갈리실 것 같고 태양광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뭐 갈 거는 같고 하면은 저는 그냥 변압기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좀 편안한 선택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요. 네, 조선 쪽이 조금 빠졌고 LNG 쪽이 좀 빠졌습니다. 오늘 원래는 알래스카 방한 뭐 이슈가 있었는데 약간 세론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콘텐츠 쪽도 사실 장 초반에 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순환매 장이다 보니까 좀 콘텐츠나 로봇이나 이런 쪽도 좀 빠졌고요. 2차 전지 어제 올랐으니까. 오늘도 많이 올랐었어요. 미스터 블루 같은 거 장중에 두 자릿수 급등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갔었죠. 네, 근데 마이너스로 끝났으니까 상당히 좀 조정이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이런 내용들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로봇 컨텐츠 2차 전지 LNG 조선. 김정근 본부장님. 뭐 조선 말고는 오늘 아침에 조선 얘기했던 거, 그 미국이 중국 제재하는 거, 그 선박 그 하는 거 운행하는 거 그거가 예상보다 세지는 않아서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 그래서 세론 뉴스로 작용하는 하나의 트리거라고까지는 뭐하지만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선을 쫓아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아침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이유가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엊그저께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파서 많이 갔기 때문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0.1% 빠지고 로보티즈는 빠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뭐 의미 있게 뭐 볼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 말고는. 요새 장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네. 좀 테마성 난이도. 순환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자, 특징주 가볼까요? 네, 특징주는요. 목표 주가 상향 하향 조정된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시아 홀딩스 같은 게 타이밍이 좀 별로 안 좋죠. 왜냐면 전일에 태양광 폴리실리콘 내용으로 해서 뭔가 이제 붐이 있었는데 이렇게 목표 주가 하향을 때려버리면 뭐 근데 사실 이 태양광 쪽이 실적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예, 사람들이 주목을 할 만한 요인이라는 거죠. 분명 내용은 좋았는데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내용. 그다음에 글로비스 중장기 성장 기대감 있었다라는 거. LGU 플러스 이런 것들 목표 주가 많이 올렸어요. 14,000원. 이제 홀드에서 매수로 상향, 목표 주가도 40% 상향 많이 올렸죠. 네. 그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젠 신규 계약 다수 임상, 신규 계약이 다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임상에 대한 부분들 이제 사업 확대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목표 주가 73만 원. 요거는 이제 그분이죠. 알테오젠 항상 좋게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보로노이 표적 항암제 파이프라인 임상 기대감 뭐 이런 내용으로 신규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보로노이도 오늘 꽤 올랐는데. 네, 이런 내용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개별 알테오젠하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들로 봐야 되는 거죠, 이 바이오는. 네.
네, 그거는 그겁니다. 제가 네, 궁금했던 오랜만에 건 하나 그겁니다. 물어봤는데. 아니 네. 근데 근데 이거는 제가 네라고 하면서 뭔가 추가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각계전투예요. 이거 말고 따로 뭐 설명드릴 게 별로 없어가지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뭔가는 없는 거죠. 분위기나 뭐 심리나 모멘텀이나 일정이나 그 없다. 그러니까 뭐 바이오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1412 이슈로 인해서 비만 쪽이 같이 움직이기는 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그런데 알테오젠은 원래 각계전투고 얘네가 잘 가면은 이제 순환매나 뭐 그런 흐름들이 있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수급이 가는 게 그 기업에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간 거지. 그냥 막 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방사한 쪽이 하나가 잘 돼서 가요. 그러면 나머지들 막 돌잖아. 이슈 없어도 그런 개념이랑 좀 다르다라는 거죠. 바이오는. 네, 그래서 보르노이는 이슈가 좀 이슈가라기보다 뭐 있었네. 25일, 30일에 그 암학회에서 임상 일상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인데 비소세 포함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보르노이는 조금 이게 뭐 오늘 나온 건 아니라 하더라도 좀 어텐션을 받은 것 같아요. 보르노이는 그래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각계전투죠 결국은. 알겠습니다. 회계왕 호나우드님께서 민준이 형 금호석유도 봐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금호석유 본호님 좋은 금호석유 얘기죠. 한 번만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아까 저거 뭐야 채팅이 또 들어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성킴님이 2,000원 JYP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JYP도 신고가 거의 근처 아닌가? JYP는 한참 아니에요. 남았어요? 네, JYP는 많이 눌렸었어요. 저는 실적 그래요? 안 좋았었잖아요. 아 그렇네. 그때 음반 판매량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건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네. 네. 근데 그래도 최저가 대비해서는 1.5배 올랐네. 그렇죠. 그렇긴 하죠. 예. 150% 올랐어. 근데 이제 SM 이런 애들이 신고가 찍고 있는 상황에서 JYP가 그러고 있으니까 사실 그 투자하고 계시면 좀 기분은 안 좋을 수 있죠. 그럼요, 다른 애들이 그럼요. 너무 잘 가는데 얘는 안 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금호석유 네, 금호석유. 리포트 좋은 게 나왔어. 뭐예요? 목표 주가 상향해가지고. 한번 라텍스 말씀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 네, 유한타증권에서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16만 원에서 15만 원에서 18만 원. 15만 원에서 18만 원. 현재 가격이 11만 6천 원. 근데 뭐 리포트는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주실 거라서. 말씀해 주시면. 아니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분이 조금 공격적으로 쓰는 편이에요. 아 그분이 네, 이게 꽤 오랫동안 시니어 중에 시니어 이쪽에서는 그 사람 거를 어텐션 하는데 목표 주가는 높다. 평상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한 달 전인가 그 금호석유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스토리를 이 친구가 이제 어텐션 한 것 같아요. 한 달 전에는 그리고 나서 보합권이었는데 미리 오르고 나서 넘버적으로 보면은 잘 나온다니까 18만 원은 몰라도 그 전고점 비슷하게 한번 가보려는 그 흐름은 동참이 될 것 같네요. 느낌상. 그 전고점이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니까. 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 봤고요. 나수키님께서 안녕하세요. 늘 고맙습니다. 명현커님이 채팅 좀 읽어주세요 해가지고 다른 이야기는 없고요. 네 읽어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 네. 본인 이름. 네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뉴스로 가볼까요? 네, 뉴스는 요거가 오늘 뭐 사실 되게 핫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네, 최종 임상 시험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임상 3상서 이제 목표를 달성한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해서 미국장에서는 1112만 올라갔고요. 네. 나머지 경쟁사들은 좀 박살이 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그나마 이쪽 관련돼 있는 쪽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모은자로 관련된 쪽으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이쪽에 대한 이슈가 사실 더 연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위고비 먹으신 분들이 살이 쭉쭉 빠지신다라는 주변에 이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방송하시는 분들 막 먹었는데 몇 개월 만에 뭐 10kg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먹어볼까. 요즘에 그 빠니 보틀이 위고비인가 하잖아요. 뭐 한다고 근데 쑥 빠져가지고 그런 오다가 다 테이버라는 또 이제 아프리카 그 친구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우 살이 엄청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는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덩어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네. 그냥 뚱뚱하지 않은데? 마르신 분 아니에요? 좀? 마르진 않았지. 마르진 않았고 이게 신축적이야.
신축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그거대로 고민이거든. 우리가 봤을 땐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은데 왜 고민하는가? 근데 이게 나오면 우리나라 이렇게 비만약 만드는 데는 좋지 않는 거잖아요. 아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오늘 움직인 종목군들이 비만약 개발하고 하는 쪽들도 최근에 뭐 이거래일 동안 블루엠텍 같은 애들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 만드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도 이거래일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은 순환매가 도는 거고, 이게 사실 노보노나 이런 쪽은 이제 경제사니까 박살이 난 건데 우리나라랑은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 협력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만이 핫했어. 오케이, 그럼 오늘 비만이지. 약간 이렇게 된 것도 있어서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명인들이 그 위고비에 대해서 막 넣은 게 많네. 뭐라고요? 다시. 유명인들. 유명인들이 이거 누구지? 위고비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 것 같아. 빠니보트? 유튜버.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거? 방금 얘기했잖아요. 방금. 부작용. 아, 부작용 부작용? 얘기 안 했어. 부작용 그 얘기하는 거였어요. 빠니보틀이 10kg 감량했는데 이틀 전에 나왔는데 울렁거림이 있었던데 울렁거림. 그건 뭐 원래 위고비에 있죠. 부작용 논란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김준호 씨 결혼하잖아요. 코미디언. 이 사람은 아주 많이 뺐다. 결혼 앞두고 7kg 빠졌다 그래서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살 따르는 거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긴 되겠네. 근데 그럼 상당히 편할 것 같은데 비싸도. 그래서 아마 오늘 근데 그게 화이자나 이런 데가 지금 잠깐 멈춰놨거든요. 잘안 데이터가 좋지, 안 좋아서. 쟤네 안 좋았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무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먹는 게 아무래도 편하죠. 위고비는 심장마비에도 좋대. 무섭다. 그냥 마비시키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요? 그 막아준다고. 아, 막아준다. 심장마비에도 좋다고. 좋다고. 심혈관 질환에도 좋다. 그렇지. 아. 예. 뇌졸중 이런 거. 그러니까 심장마비 시키는 아 일으킨다고 그렇게 했었구나. 괜찮아? 아 그거 아니야. 금요일이라서 좀 머리 빠진 거. 머리 빠져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어트 약 먹는 다이어트 약. 그래도 저 아까 기사가 뭐였어요? 먹는 다이어트 약이 나온다고? 일라일릴리에서 네. 이제 임상 3상 데이터가 좋게 다시 한번 나왔다고. 보여주세요, 피디님. 네. 먹는 약이 나온다. 최종 임상 시험 통과. 그러니까 데이터가 잘 나와야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일단은 잘 나왔다라는 걸로 엄청 핫했어요, 미국 이게 장. 3상이잖아요 최종인데 예. 그전보다 효과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전에 4~5% 빠졌어. 근데 이번에는 7.9%가 빠져가고 와. 의미 있게 올라갔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 달 만에? 1년에? 아니지. 그러니까 이 임상 이전의 임상보다 많이 임프루브 됐다. 그러니까 1년에 빠지는 게 그게 40주. 40주면은 거의 한 10개월이네요. 그치 좀 안 그렇죠. 되는데 52주니까. 그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효과가 있긴 있나 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을 했습니다. 요것도 오프닝 벨 때 김장렬 본부장님이 설명 되게 잘해 주셨는데요. 예. 요게 이제 기간이 좀 길어요. 네. 기간이 좀 길어서 이게 이제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제재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기간이 길다는 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요 자료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설명. 네. 예. 요게 어쨌든 간에 이 뭐 60일, 뭐 180일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재를 하면 바로 뭐 우리 관세 같은 경우는 딱 근시일 내에 딱 지정해 놓고 바로 때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면제를 해주다가 특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과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딜레이가 아직 한참 남아있다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 기간이 좀 6개월 동안은 빵이야. 6개월 동안 안 줘. 6개월 이후부터 하는 거고 뭐 이런 거고 여기, 나중에 예. 2단계 들어갈 때 3년간 유예하고 뭐 복잡해요. 입학료도 점진적으로 22년 동안 늘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느꼈을 때는 이거 뭐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아주 센 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아 그래서 오늘 조선이 조금 빠진 거예요. 그게 원인이 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왜? 뭐다 뭐가 문제야? 뭐가?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토큰증권이랑 네. 지역 화폐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움직였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거는 토큰증권은 지금 거의 사골국 우리는 그건데 그러니까 결국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수수료 부분이 떨어지면 분명 그 대체할 만한 게 필요한데 그게 토큰이 될 확률이 높은데 네. 문제는 이쪽 정식이 자꾸 왔다 해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이런 기대가 있을 때는 좀 트레이딩 하시다가 뭐 좀 심심해진다 싶으면 바로 정리를 하시는 네. 그런 방향으로 보실 거면은 보시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이제 약간 관망을 하시는 게 지금은 왜냐면 이게 너무 사골국이 많이 우려졌어요. 예, 뼈가 없어질 정도라서 예,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뉴스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한마디 들어보죠. 오늘 금요일까지 끝났고, 그래도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는 200배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네. 불안감이 있기는 하지만 네. 어느덧 그 불안감을 타고 2,480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로님의 그거는 오늘 한마디? 네, 오늘은 요렇게 했어요. 누구지? 안성재 씨가 바로 떠오르잖아요. 좀 살찌게 그려졌는데 좀 닮았네. 이렇게 막 이거 있잖아요. 네. 많이 살쪘는데. 그 난 친구. 조기 대선이라서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줄 아, 알았는데 누구 대선 후보 살쪘구나. 중에 누구죠? 누가 이렇게 닮았어? 생긴 사람 있나? 모르죠. 네. 닮은 사람 없는데? 전 대선 후보. 그래서 제가 아무도 힌트를 왜냐면 그 사진을 이제 GPT를 통해서 변형을 했는데 모르니까. 예. 자꾸 살찌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진이 좀 크게 클로즈업 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되게 신나게 막 이렇게 막 입안에서 막 샥샥샥 돈다 이게 했는데 이게 확실히 좀 테마주나 순환매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빙글빙글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위고비 전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김정은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창환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안철수 권성동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거 비슷하다. 권성동 씨. 권성동의 왕. 그래서 제가 힌트를 흑백 요리사로 맞아. 드렸잖아요. 택백 요리사. 다 보셨을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본인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플렉시블. 알겠습니다. 입안에 왁왁왁. 네. 자, 왁, 김정일 왁,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요. 그림을 할까요? 아니면 글로 할까요? 그림이 좋아요. 그림. 예. 그림이 너무 좋죠. 그림. 예. 페이지 50. 요거 50페이지. 57페이지. 네. 이게 뭘까요? 이거는 그림이죠. 아, 맞아요. 네. 뭐지? 맞춰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전 알았어요. 뭐예요? 변압기기 하려고 그러죠. 아니. 뭐지? 그런 거 아니야.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답이 떠오른다. 그런 거 비슷한데 그게 뭐냐 이거지. 우리 주식이 외국인이 왜 팔고 우리는 왜 이렇게 느릿느릿 이렇게 천천히 거북이처럼 올라갈까. 네. 곰곰이 생각하는데 뭐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이긴 하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전국에 불이 들어오듯이 확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주가 그런 약간 징조가 있기를 바랬는데 일주일 전보다는 분명히 조금 밝아진 것 같아서 뭐 좀 조만간에 이번 달 지나기 전에 그 퀘스천이 느낌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불이 활짝 나갈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만드신 겁니까? 어디서 따오신 겁니까? 만들었죠. 저 저항은 왜 있는 거예요? 3개나. 저항? 무슨 어떤 저항? 그러네. 3개나 있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저항을 3개 해놨어요. 방금 3초 전에 만드신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프롬프트에, 지시한 게 아니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전구하고 뭐하고 이걸로 헷갈리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고. 근데 생각하는 과정에는 항상 허들이 있죠. 저항은 원래 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 정도 있잖아요. 3, 4판 하고 나면 저항이 풀리면서 뭔가 퀘스천을 느낌표로 바꾸는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전구를 네. 켜면 이제 파란불이 되는 거야. 그린라이트가 되는 거야. 그린라이트. 근데 저항이 3개나 있어. 근데 저 저항을 뚫고 가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지. 그러네. 그래서 물음표가 찍혀 있는 거 아닐까. 그래 맞아요. 솔루션이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근데 언젠간 저항을 뚫고 나가겠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어봤고요. 네. 광고 하나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 봄입니다. 아까 덥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넘어가면 초여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럴 때일수록 이제 옷 하나씩 이제 사셔야 되는데요. 네. 오늘은 아미 반팔 티셔츠를 싸게 갖고 왔고요. 그리고 네. 민트가 신고 있는 요 리복 운동화, 리박. 스니커즈라 그러죠. 예쁜 패션 운동화를 또 싼 가격에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나가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자, 일단 민트가 위아래로 이게 봄 룩입니다, 여러분. 봄 룩. 위에는 오. 아미 티셔츠, 어울린다. 아래는 청바지, 그리고 밑에는 리복 스니커즈 삭스 러너. 요거를 와 패션 모델이네, 패션 모델. 이야. 근데 어, 신기가 힘들었는데. 신기가 힘들었는데. 조금 힘들었거든요.
편하거든요. 이게 양말처럼 신어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신고 나면 너무 편해. 양말 신는 느낌이에요. 그거 한번 저기 신발 좀 클로즈업 좀 해주실래요? 저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일 수도 신을 때 좀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요거 59,000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 예쁘죠? 예 이렇게 삭스 러너라 그래서 양말처럼 신는 겁니다. 230부터 280까지 있고요. 국내 매장에서 판매 중인 정품 제품입니다. 국내 AS 가능하고요. 양말처럼 부드럽게 감싸는 삭스 핏으로 편안한 착용감, 가볍고 유연한 소재고요. 진짜 가볍죠? 네, 진짜 가벼워. 엄청 가볍습니다. 그리고 스포티 캐주얼 룩에 최적화돼서 민트처럼 이렇게 청바지에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또 이제 반바지나 조금 긴 그런 바지 이런 거에 입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딱 300켤레만 저희가 한정 입고해서 팔고 있고요. 운동화, 여행, 출퇴근용으로 데일리 슈즈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위에도 민트가 귀엽게 입었는데 아미 하트 로고 반팔 티셔츠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미가 굉장히 비싸요. 근데 저희가 79,000원에 해외 직수입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아미 매장 정품에서 직수입해서 가져온 겁니다. 캘리포니아 로드숍 직소입, 아미, 하트 로고, 명품 반팔 티셔츠, 예, 스몰 하트 로고 자수, 흰색이랑 검은색 이렇게 있고요. 오버핏이어서 저는 원래 엑스라지를 입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라지예요. 라지가 딱 맞습니다. 저는 라지가 딱 맞아요. 저는 S인 것 같아요. S, S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S. 근데 XS가 맞죠? 네, 더 네, 맞을 것 같아요. 맞아, 이건 좀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한 사이즈 다운해서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무상 AS 및 교환 반품 진행하고 있고요. 여름 시즌 대비 남녀 공용 필수템 위에 가디건 입어도 되고 그냥 입고 나가도 굉장히 예쁘고 네. 소재도 좋고 네 백화점 대비 약 40% 이상 절감된 초특가 79,000원. 네, 해외에서 재고 할인, 시즌 마감, 직거래 등등 해서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고요. 아미 로드샵에서 시즌이 지난 제품 저렴하게 구입해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진행 제품이라는 거 정품 관련 자료가 모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믿고 사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요 리복 스니커즈 삭스 러너 그리고 하트 로고 아미 반팔 티셔츠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너무 편합니다. 딱 너무 어울린다. 편해요. 민트가 굉장히 힙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민트 힙하죠. 희한하시겠다. 패션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예. 좋습니다. 예. 네. FNF 이런 거 사야죠. 주식. FNF. FNF.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김장현 본부장님의 자료로 네. 주말 동안에 네. 진짜 요거는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까 그 저기 리포트 긴 거는 얘기했고 네. 그 긴 거 말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직관적으로 종목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편해요. 이해하기 쉬워요. 페이지 35페이지. 아까 보노님이 아침에 물어봤는데 이겁니다. 아, 롯데 관광 개발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롯데그룹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어요. 그거 혹시 롯데 생각하시면 하면 안 돼. 전혀 관계 근데 없으니까. 롯데가 붙을 수 있어요? 예전에인데 이게 바뀌어서 이제 지금은 전혀 관계 없어요. 지금 롯데 거 아니에요 지금? 롯데가 아니에요. 롯데가 아니에요. 누가 사왔어요? 몰라. 하여튼 롯데는 아니에요. 핵심 뭐 하는 회사냐면은 뭐 하는 게 똑같죠. 제주도에 그 카지노하고 그 호텔이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단점이 있어요. 빚이 되게 많아. 그래서 금리가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무비자 입국 중국인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 효과가 있고 그리고 카지노에 얘네가 카지노가 돈을 버는 건데 호텔보다는 그게 1분기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요 요즘에 한 나흘 사이에 한 10몇 프로 올랐습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이게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내년을 바라보면은 주가가 예상보다 여름 이전에 확 땡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을 이후에 지금 모르겠어요. 일단은 모멘텀이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올 것 같아요. 비수기인데도 3월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5월까지도 뭐 증표도 좋고 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고 리포트들도 뭐 대신 이런 데서 나온 것도 보면은 드라벨 아시죠? 판돈도 네. 연간 역대 최대급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목표 주가도 나온 게 있어요.
참고하셔가지고 자유심 보시고 우리 흔히 하는 카지노 주식 말고 이런 것도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단점 아까 얘기했고 금리가 많으니까 영업 근데 부채 외적으로 비율이 많이 빠지지만 많아도 괜찮은 거예요? 네? 부채 비율이 그렇게 아니, 높아도 금리가 지금 괜찮은 내려갈 거 아니에요. 아, 이제부터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효과가 바텀 라인에 붙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살아 뭐 근데 그런 건 요즘 아니고. 카지노가 전반적으로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1분기 때 카지노 방문객이 YY로 25%나 늘어났고 드랍액도 25% 늘어나고 역대 최고라니까요. 이 넘버를 믿으셔야 돼. 예, 그러니까 주가가 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리포트 잘 안 쓰는데 업종 내 최선호주 이런 거 리포트를 쓰는 거는 자기가 확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커버한 사람이 있고 제가 이 회사를 알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4, 5년 전에 했을 때는 금리가 높아질 때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쉽지가 않았는데 드디어 이제 내려간다고 그러면은 의미가 있고 관광객 들어오고 3분기에 무비자 입국하고 그런 피크가 3분기 때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것 같아요. 1, 2분기에 그 각도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3분기 실적 곱하기 뭐 한 1년치, 2년치 땡기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렇네요. 그 대한민국 여행사 이름은 롯데를 달고 있지만 82년 롯데그룹 계열에서 계열 분리되었다. 아주 옛날 얘기니까 지금 전혀 관계 없어요. 그렇네요. 네. 김기병 씨가 26% 가지고 계신데 김기병 씨가 네, 그분이 회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인인 신정희 씨가 있는데 이분이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회장의 막내 여동생이시래요. 그래서 가족 관계만 있고 법적 경영적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고 예전에 한번 그 이제 롯데라는 타이틀 가지고 한번 상호 사용권 문제로 법적 분쟁도 있었다고 하네요. 아주 옛날 참고해 얘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 신격호 회장 그러니까 그 창업주죠. 신격호 회장 동생 여동생이네요. 아, 여동생.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다 하신 거죠? 다 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네네. 롯데관광개발. 자 그러면은 신격호 딸이라고? 딸 아닌 것 같던데? 딸 아니야. 딸 아니야. 예. 신정희 씨가 이제 롯데관광개발 회장의 와이프인데 네. 신정희 씨가 신격호랑 동생 남매 남매 사이라고요. 맞아요. 신격호 씨가 오빠. 오케이. 알게. 자 그러면은 명박대전 가볼까요? 네. 예. 어떻게 끝났나? 하지 말까 그냥 명박대전? 해요. 결과를 봐야죠. 네. 왜 안 봐? 재미없어. 명박. 결과에 네. 재미없어. 이거 뭐야 왜 이게? 그래? 재미없죠. 재미가 짰어, 없지. 이거. 맞아. 누가 이렇게 하자면서. 자, 배렸어. 이번 주 결과 확인을 에이. 해볼까요? 보여주세요. 결과는 뭐야 이게? 랄랄랄랄랄랄랄. 무효. 그래도 명행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2%대까지 그래. 얼마야. 주간 수익률을 이렇게 끌어올렸고 저는 6.06%로 이번 주에도 4승 이렇게 해서 둘 다 이제 코스피보다 5승 다 되는 아웃퍼포먼스.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마 리서치가 오늘 한 1% 정도 올라와줬고 VT는 조금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금 아쉽네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나 서운하다. 왜? 내가 스튜디오 드래곤 할 때 내가 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서 했지만 시장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난 여러분을 응원한다. 이래서 내가 맞아. 했는데 그게 핵심이지. 떨어지니까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능멸하고 왜 그거 서운하네요. 억가가 많이 갔어. 아,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셌어. 알아요. 4.6% 그러니까 갔던 아깝지. 거. 예. 장중 팔 수 있으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음 주부터는 시청자 여러분과 좀 함께 할게요. 그래요. 종목을 가져와서 같이 해봐, 여러분. 뭐야? 일주일을 맞아, 내가 맞아. 종목을 올릴 테니까 한번 싹 골라가지고. 골라봐. 난 심지어 종목도 안 가져올게. 채팅창에서 종목을 줘. 그럼 내가 그거를 여론조사를 붙여가지고 쫙 해가지고 네. 가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까지 종목 하나씩 준비해 오세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한 팀입니다. 한 팀, 한 팀. 네. 그 얘기해줘야죠. 1주 이상. 일주 이상? 1조 시총. 시총은 1조 이상입니다. 그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일조가. 이응이응님이 조롱만 하다가 당해보니 어때요?
살 걸리겠어. 아 이게 진짜 뭐 리뷰를 하자면 네. 어쨌든 뭐 주식은 복귀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리뷰를 하자면 정말 저한테는 쉽지 않은 장이에요. 모르겠어요.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렵지. 뭘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촉도 안 오고 어려워.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 약간 어떻게 그렇게 계속 지금 3연승 계속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뭔가 가는 종목에 올라타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이게 떨어진 걸 잡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가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 주는 사실 시장이 조금은 안정을 되찾아가지고 우리 둘 다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았나? 그치. 시장이 그건 준 수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이님께서 조방변 하면서 왜 조방변을 안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맞아. 근데 진짜 일주일 생각하니까 네. 사실은 이게 조방변으로 단타할 건 아니어서 약간 생각을 안 했는데 오히려 그런 애들이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 생각하고 해도. 그쵸, 맞아요. 맞아요. 상승세면은 그게 맞아요. 보노님하고 김정현 본부장님도 저한테 조언을 주신다면 네. 제가 왜 계속 지는 걸까요? 일단 요인이 있어요. 요인이 있다. 좋아요. 하루 지나서 빼는 게 많아요. 네. 아. 좀 진드키니 조금 더 가져가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1조로 하루짜리를 할 거면 그날, 그러니까 우리 월요일 날 편입하니까 화요일에 끝나는 종목이나 수요일 날에 뭔가 이슈가 있어서 막 변동성이 강할 걸 들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그러지가 않는데 들어와서 안 올라오면 그냥 빼버리니까 이제 수요일 날 편입하면 목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트는 요번 주 내내 끌고 갔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에서 퍼센테이지가 물론 떨어질 확률도 이게 높긴 한데 장이 좋게 되면은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해져. 왜냐면은 본인이 어쨌든 두 종목을 이기려면 더블로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기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돼버린 거죠. 토끼 매매. 토끼 매매. 토끼 하나 매매. 쓸 땐 넣지 않았어요, 월요일날? 넣었었죠. 그것도 가지고 있었으면 거의 10% 먹었거든. 진짜요? 오늘까지도. 진짜?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했지만. 이겼네 그러면. 네, 그런 거야. 맞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다 먹었어. 이거 어느 거 못 잡아. 명행은 역시 타이밍이 문제네. 그래. 집는 게 문제가 한미도 아니야.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렇네. 너무 진짜 아쉽다. 타이밍이 진짜 그러네. 문제네. 너무 단타를 아쉽다. 해도. 그러네. 다 괜찮았는데. 원인 파악 확실히 됐어. 그거 어떻게 근데 바꿔? 종목은 잘 고르니까 잘 골라. 한번 진득하게 들고 가봐요. 네. 너무 억울하다. 저희를 보면서 시청자분들도 나의 문제는 뭘까? 뭘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시청자도 바꿔야 할까? 반면 교사하면 돼. 반면 교사. 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니 그 좋은 가르침을 줬잖아요. 반면 교사는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좋은 점은 있는데 네. 집었는데 아. 그래서 이게 피리어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 그쵸. 있다. 진짜 잘 찍었는데. 네, 난 잘 진짜 찍어. 잘 찍었는데. 거의 80%는 진짜 잘 찍어. 아쉽습니다. 김장원 본부장님은 저한테 조언을 주신다면 왜 자꾸 지는 걸까? 맞습니다. 길게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요인을 예. 하나 보지 말고 한 3개까지는 알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 가져갔다가 생각하고 샀을 때 내일 모레 발생이 안 되면은 이게 한 개 정도 더 요인이 있으면 금요일까지 가져가도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꺾였다. 뭐 장중에 뭐 2% 3% 빠졌잖아. 그러면 이상한 거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면은 3% 4% 빠진다. 장이 2%. 그러면 그게 아니면은 좀 가져가. 제 의견을 한번 변명을 한번 들어주세요. 자, 나는 저는 네. 제가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네, 그렇게 극도로 보수주의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난 워렌 버핏이 진짜 좋거든요. 네. 절대 잃는 투자를 하지 말래. 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 잃지 않으려고 쇼를 하는 거야. 좀만 손절이 나도 난 잘라. 왜냐? 3% 먹으면 그래 그거만 먹자. 오케이. 그리고 조금만 떨어져도 일단 잃지 않게 투자하려고 그래.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신념. 버핏이 그 얘기도 했잖아요. 뭐예요? 10년 동안 안 들고 있을 종목이면은 단 1분도 소유하지 마라. 그렇지. 그래놓고 자기는 한 달 만에 판 것도 많잖아. 난 그건 안 믿지. 예외 없는 규칙은 없지만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그 얘기는 제가 봤을 때 롱을 그래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하라라는 건데, 그러니까 명행처럼 하루하루 만에 던져버리면 사실 종목이 그게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주식은 시간이라는 걸 태워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좀 주말 사이에 고민을 해보시면은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종목은 잘 고르니까 그렇지. 예, 시점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시기에 터질까?
사실 이제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 애를 쓰는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영역이지만,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한 일주일 가면 무조건 한번 가져가 봐요. 2개 종목이 있으면 하나 정도는 아, 그래요? 무조건 일주일 가져간다. 손절 안 하고. 네, 가져. 손절이 마이너스 한 6, 7%면 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면은 한 일주일 정도 가져가는. 민돌 아빠님이 그래도 우리 명엔 카카오 오래 들고 있어. 뭐 장투 뭐 10년 뭐 들고 뭐 카카오 지금 몇 년째? 6년째다. 6년째. 오래 들고 있어. 근데 그거가 그거잖아요. 수익이 안 났으니까 들고 있는. 그치. 그러니까 손실을 짧게 수익을 길게 가야 되는데 지금 명행한 수익을 짧게 손실은 길게 가니까 거꾸로 계좌가 성장하기가 어렵죠.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또 저한테 많은 조언을 또 네. 해주고 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다 보고 다음 주에는 꼭 이기는 앵커가 될 수 진짜 있도록 승부. 진짜 다음 승부. 주가 진짜 승부. 지금까지는 가짜, 가짜 승부. 승부였다. 이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그런 말 하기도 민망해. 네, 이제 그 민망한 수준이 돼버렸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트 어쨌든 오늘도 이번 주도 우승 축하드리고요. 네, 지금 5승째인가요? 네, 5승째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단탁군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고생 진짜 많으셨고요. 저녁도 맛있는 거 드시면서 주말에 또 내일 또 비 온다 그래요? 아, 그래요? 저녁에 또 비가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비 조심하시고 또 어디 지방 갔다 오시는 분들은 빗길 조심하시면서 운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또 편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9시에 진짜 지각 결석 없이 이제부터 이제 12월까지 네. 일제 지각 결석 없이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